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관심 기업은 DNC 미디어라는 회사인데요. 웹툰 기업으로 유명한 회사죠. 2002년 6월에 창립된 기업이고, 처음에는 개인 기업이었는데, 2012년에 법인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와, 좀 정말 전설적인 기업이다. 그런 걸 느꼈고요. 지금 시총이 뭐 3천억, 작년에는 뭐 거의 뭐 2배까지 갔었으니까 엄청나죠. 그 17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CP사라고 합니다. 웹툰, 웹소설을 기획, 제작, 유통하는, 그리고 무협, 판타지, 로맨스, 라이트 노벨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제작하고 연간 100편 이상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고, 노블 코믹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소설을 이제 소설이 인기를 끄면 웹툰으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블 코믹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국내에 뭐 원류입니다. 노블 코믹스의 원조고, 그 작품 수가 많지는 아니지만 고퀄로 유명한 회사고, 제일 유명한 거는 시초는 황제의 외동딸과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이 있고, 현재도 카카오 페이지에서 30개 작품을 연재 중에 있다고 하고요. 구독자 수가 올해 3월 현재 100만 명 이상이고, 황제 외동딸은 구독자 수가 400만 명. 뭐 검증된 퀄리티로 유명한 회사고, 또 작년 8월에 또 인수합병을 했습니다. 판타지 노블 코믹스에 특화된 스튜디오고요. 자, 바로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이 주주 구성이 신현호 이미자, 이분은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이고, 2대 주주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카카오 M과 카카오 페이지가 합병한 회사인데 예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고, 일본 진출할 때도 카카오 현지 법인을 이용을 하는 거죠. 카카오 코코마라는 일본 법인이 있는데, 그래서 카카오 엔터와 관련해서 어떤 호재가 터지면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연출이 됐는데, 작년 4월에도 카카오가 미국 웹툰 플랫폼을 인수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했었고요. 또 뭐 그때 거의 뭐 상한가 쳤죠. 그리고 올해 4월에도 또 한번 이슈가 있었는데요. 카카오 엔터가 지금 2대 주주인데 아예 인수한다는 루머가 퍼졌었습니다. 근데 뭐 이미 이제 계열사나 마찬가지고 지분 투자했지만 그냥 단순 투자가 아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가가 또 급등을 했었고요. 근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나리오 같고, 또 하나 이제 카카오 관련해서 피코마, 이름이 좀 헷갈렸네요, 제가. 그 일본 법인입니다. 카카오 일본 법인인데 웹툰을 그 주요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가 내수 회사라는 오명을 벗고 해외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세운 법인인데 올해 12월에 도쿄 거래소 상장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 5월에 이미
그 투자를 유치해서 지금 현재 최대 8조 8천억까지 기업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뭐 프랑스도 진출한다고 하고 막그 원대한 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카카오 그룹 자체에서 아주 중요한 성장 동력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웹툰 업체한테는 재평가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낙 중요한 내용이 일단은 주가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그 모멘텀이 카카오 엔터와 관련한 거, 카카오 피코마와 관련한 거 이렇게 있고요. 인수하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겠죠. 부인을 했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 피코마가 연말에 도쿄 거래소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한다 그러면 DNC 미디어뿐만 아니라 대원미디어, 대원 CI라는 자회사에 카카오 엔터가 예전에 카카오 페이지 시절에 투자를 했습니다.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사죠. 관련되지 않는 회사도 이제 동반 올라가지만 여기는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왜 DNC 미디어가 그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냐면 대표이사께서 저는 생각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한국 나이로 65세죠. 자, 지분이 뭐 30%가 넘기 때문에 한 거의 1,000억 정도 이제 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좀 쉬고 싶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키워놨으면 됐으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오너가 이렇게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고 회사가 이제 해외 진출하기에는 한계가 딱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원미디어도 카카오 피코마와 합작사를 세우기도 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두 기업 모두 계속 주시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컨텐츠 기업 자체가 재료가 많아요. 실적도 뭐 좋은 기업도 많지만 그 주요 회사를 보면 이제 GNC 미디어가 있고요. 웹소설 다 콘텐츠예요. 웹툰 BC 더 엔트라는 회사를 이제 작년에 인수했고 더 코맥스는 청산연차를 완료했고요. 그래서 작년 8월에 160억에 더 엔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매출이 이렇게 급성장하는 회사죠. 미래 성장을 위해서 경영권을 획득한 거고 어, 시너지 안정적 매출 및 영업이익 확보를 위해서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자회사 이제 더 엔트는 더 코믹스가 이제 성산이 됐고요. 어, 그래서 과거에도 뭐 해외 진출 시도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코맥스입니다. 베트남 현지 시장 미성숙으로 인해서 이제 청산 절차를 완료했다는 거고요. 그 만화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2018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14.1%면 꽤 성장성이 있는 거고, 특히나 온라인 만화는 비중이 38%까지 확대가 됐고, 18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49%까지 성장을 했어요. 웹툰 시장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젊은 층에서 스낵 컬처라고 해서 스낵처럼 스낵 먹는데 한 5분 걸리나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소비하는 컨텐츠인 거예요. 그래서 뭐 OTT보다 이거를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그래서 뭐 성장성이 웹소설이 성장성이 좋다는 얘기고요. 또 최근에 올해 인수합병을 7월에 했습니다. 소울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를 29억에 인수를 했고요. 지분율은 63%. 계속 인수합병을 통해서 성장을 하려는 거고, 어떤 회사냐? 애니메이션 회사입니다. TV 장편 뉴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주요 IP는 반지의 비밀 일기, KBS 방영을 해서 이제 뭐 여러 OTT, IPTV로 확대를 했고, 아시아 CIS 이쪽 구소련 쪽인가요? 이쪽. 그래서 뭐 상까지 탔고, 차세대 기대작은 꼬마 공룡 크앙 뭐 이렇게 있고, 매출 자체가 뭐 아직 크지는 않고 성장세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익은 꽤 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자회사 스튜디오 붐이라는 거를 이제 일본에 설립했는데 해외 시장 진출용이죠. 그래서 일본 상장사인데 온라인 플랫폼 제공기업 링크유와 MOU를 체결했다. 그래서 5대5로 일본에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이거 거고요. 2014년에 설립된 링크유. 예. 일본이 워낙 또 이 만화 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 그래서 당사의 경쟁력은 뭐 연간 100편 이상의 그런 컨텐츠를 제작하고 퀄리티가 좋다. 20년 기준 작가 수가 720명, 26명이고요. 그리고 오스무라는 전략, 원소스 멀티 유스라는 거죠. 하나의 IP가 히트를 치면 게임, 드라마, 영화, 심지어 NFT까지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쓰는 전략이 소설이 히트를 치면 웹툰으로 확장을 하는 거죠.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뭐 웹툰 비중이 회사가 매년 증가하고 21년에 57%까지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해외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46에서 6억에서 250억까지. 내수는 크게 성장을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 하기에 만만치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대표작은 이제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이제 확장이 됐고요. 이게 이제 게임까지 나오고 그 NFT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확장성이 높죠. 그래서 회사가 실적을 보면 2017년에 매출이 189억이었는데 674억까지 3배가 넘게 올랐고 영업이익 37억, 151억이면은 뭐 5배, 한 4배 넘게 올랐죠. 그래서 주가는 몇 배 올랐냐? 저점 대비 12배 올랐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오히려 뭐 약간은 꺾였다가 계속 상승 추세였습니다. 왜냐? 코로나니까 밖에 못 나가니까 이게 더 호재가 된 거예요. 네? 실적도 좋았고요. 근데 21년이 성장세가 좀 둔화된 상황이고 22년 1분기도 보면 매출은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꽤 감소를 했어요. 당분간 좀 성장통이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은 늘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떠올렸냐면 그 2018년에 이게 어떤 전설적인 기업인데 인천에 지하 상가에 처음에 그 의류 판매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점점 화장품까지 확장을 해갖고 스타일 난다라는 기업인데 김소희 대표라고 유명하죠. 결국 로레알에 6천억인가에 매각이 됐어요. 근데 왜 매각을 했을까요? 회사가 커지니까 어떤 그 대표이사의 역량이 재능이 있어갖고 확장을 해왔는데 이 큰 기업을 경영하는 거는 좀 다르죠. 또 큰 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기업 간의 네트워크도 있어야 될 거고 사실 전문 경영인 그리고 이 큰 물에서 놀아본 그런 기업이 경영을 할 수밖에 없죠. 본인이 아마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래서 GAC 미디어도 지금이 그런 타이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장이 둔화되고 내수보다 해외 매출이 증가하는 시기에 뭐
언젠가는 저는 매각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리스크가 뭐냐? 웹툰 시장 커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가 굳이 CP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직접 콘텐츠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하고 계약을 하면 되죠. 뭐하러 거칩니까? 그래서 유통구조가 좀 꼭 이렇게 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대형 유통사 쪽으로 몰리는 거죠. 이게 뭐 이마트나 이런 쪽으로 몰리듯이. 그래서 작가 또 몸값도 비싸고 협상이 안 되면 또 더 많이 주는데 대형 플랫폼이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럼 이익이 줄고 또 하나는 임직원들이 잔뼈가 굵으니까 스카우트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금 그 직장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의 그런 추가 성장의 한계가 온 게 아닌가. 그리고 연세도 많기 때문에 웹툰이라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에서 매각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거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가능성이 높다고 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DNC 미디어와 대형 미디어 약간 이제 구조가 다르긴 한데 유통을 많이 하고 있죠. 대형 미디어는 장난감. 근데 시총이 대형 미디어는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어요. 5만 5천 원까지 갔었는데 항상 DNC 미디어가 시총이 높더라고요. 따라갔었다가 다시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다시 또 크죠. 매출은 훨씬 크지만 이익률이 차이가 많이 나고 PER은 GNC 비디오가 좀 높습니다. 이거는 순이익이 좀 높게 나와갖고 약간 왜곡돼 있는데 PBR도 높고 밸류가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수익성이 워낙 좋으니까요. 그래서 뭐 주가가 12배가 올랐죠. 21년 4월 고점. 그 부채 비율도 낮고 현금성 자산 484억 뭐 현금 잘 돌고 당연히 이제 좋은 회사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올해 뭐 증권사 예상치를 보면 실적은 보합권이에요. 약간 높거나 뭐 약간 낮을 수도 있고 성장 한계가 온 게 아닌가. 근데 회사는 이제 추가 인수합병 뭐 일본 MOU 또 카카오 엔터와 피코마 협력사로서 뭐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주가가 중요한 건데 결국 카카오 엔터가 인수한다. 이게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피코마가 일본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대형 미디어, DNC 미디어 모두 동반 재평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유통 물량도 굉장히 적어요. 3천억 기준으로 보면 30%니까 900억에 불과해서 소액주주가 많은데 호재 시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